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는 건강은 물론 피부질환 치료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토피, 건선, 습진을 비롯한 피부질환과 물의 상관관계, 물의 올바른 섭취법과 어떤 물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에 따라 몸이 살찌거나 마른 것, 수명의 길고 짧음은 마시는 물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종류를 무려 3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만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은 인체의 7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 혈액의 94%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인체의 혈액순환,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중요한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섭취했을 때 인체 대사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오게 되고 아토피, 건선,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인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 무기력, 두통, 변비, 비만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피부과학적으로는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여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면서 구토, 근육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 간경화, 부신기능 저하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 물의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물은 부족하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그리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적정량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소변과 대변, 폐호흡, 그리고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은 하루 약 2.5리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 흡수되는 수분은 약 1에서 1.5리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 내지 1.5리터의 물을 마셔서 보충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하루 1.5 내지 2리터가량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200ml 한 컵 기준으로 7잔 내지 8잔 정도를 마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수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은 4, 5배 이상 상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특히 피부 건강 관리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차가운 물입니다. 인체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체온은 곧 면역력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인체의 체온, 즉 면역력을 교란시키는 나쁜 습관입니다. 동의보감에 소개된 건강법으로 음양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33가지로 나누는 분류에 의하면 생숙탕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는 방법에 의해서 물도 약이 되는 개념입니다. 음양탕은 자연계의 대류 현상을 활용한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찬물을 부어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대류 현상으로 섞일 때 즉시 복용하는 방법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음양탕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다양한 생수를 구매해 보았는데요. 국산물도 있고 물 건너온 해물도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것들은 물 건너온 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국산물입니다. 생수의 원수원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빙하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빙하수를 납설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빙하는 생명체가 거의 살지 않아 불순물, 오염물질이 없는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에서 물 분자는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빙하의 상태로 있다 보면 빙하가 녹더라도 물 분자끼리 함께하던 관성이 남아서 액체 상태에서도 천연 육각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육각 구조는 물 분자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아서 체내 흡수율이 좋습니다. 또한 빙하수는 활성수소가 풍부해서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굉장히 순수한 상태라서 미네랄 함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빙하수는 빙하를 녹여서 병입하기도 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직전에 취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해양 심층수의 경우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심해에 있는 바닷물을 이용한 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란드 앞바다와 남극해에서 온도차에 의해 수천 년 전 빙하가 녹아서 침강된 바닷물을 가리키는데 해양 심층수는 표층수와 뚜렷한 밀도 차이로 인해 섞이지 않고 거대한 독자적인 해양 심층수 벨트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빙하수를 원수로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빙하수의 특징은 거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해양 심층수의 취수가 가능한 나라는 5개로 미국, 노르웨이, 대만,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해양 심층수에는 영양분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미네랄 밸런스가 좋아서 인체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양 심층수이기에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수한 물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지 않지만 미국의 코나딥 경우 나트륨 함량이 일반적인 물의 10배 정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양 심층수가 아닌 심층수에 해당되는 러시아의 바이칼인데요. 이름처럼 바이칼은 바이칼 호수의 딥워터존의 400 내지 500m 사이의 코어 특수 수질층에서 취수한 물입니다. 현재까지 오염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으며 수온은 3.6도 내지 4.0도로 일정하여 천연 산소량이 10.5 내지 12.4mg per 리터로 높게 유지되는 물입니다. 네 번째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물인데요. 지표에 있던 물이 지하로 침투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안반층을 통과하며 걸러지는 것을 지하 안반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물들이 이러한 지하 안반수에 해당되며 이 안반층이 빙하 퇴적층인 경우도 있습니다. 빙하 퇴적층 지하수의 경우 노르웨이의 보스, 캐나다의 휘슬러, 프랑스의 볼빅, 에비앙, 뉴질랜드의 네이키드 스틸 워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천수가 있습니다. 용천수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에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인데요. 즉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좀 더 청정하고 깨끗함이 보장되어 있는 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천연 육각수로 뛰어난 흡수율이 필요하시다면 빙하수를 추천드립니다.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은 미국의 클리어 알래스칸 글래시얼, 캐나다의 네베 아이스필드, 일본 이치후지이며 이 중 취향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미네랄이 풍부하며 미네랄 밸런스가 뛰어나 인체에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양 심층수 취수 가능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퀄리티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활한 대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네랄은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생수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미네랄이 좀 더 많이 함유된 생수를 드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의 미네랄 함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물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산화규소, 탄산수소염, 황산염, 염소, 질산염, 규소 등
다양한 미네랄 함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의 미네랄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불소 정도입니다. 해외의 물보다는 우리나라의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네랄 함량 표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미네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칼슘의 경우 다들 알고 계시죠? 칼슘은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을 순환하면서 근육이나 신경의 기능을 조절하고 혈액 응고를 촉진합니다. 칼슘 부족은 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골다공증과 골절, 구루병은 물론 탈모,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간질환, 신경과민, 근육경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며 인 또한 칼슘과 결합되어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짠 음식이나 인이 많이 포함된 콩이나 육류, 계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칼슘을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음식을 짜지 않게 담담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식습관입니다. 카페인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특히 카페인은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또한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의 탄산음료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를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의 섭취량에 따라 골 밀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섭취한 칼슘이 뼈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 시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또한 함께 챙겨 드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약 300종류의 효소의 작용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3대 영양소를 합성하고 에너지 대사, 심신 안정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체내에 존재하는 마그네슘의 약 57%는 뼈, 40%는 장기 및 근육, 그리고 나머지 3%가량이 세포와 혈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결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하며 결핍 시 뼈의 형성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칼슘이 증가하게 되면 신장결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 칼슘을 조절하여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켜 결핍 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혈소판 응집 또는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칼슘과 나트륨은 동맥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반면 마그네슘은 칼슘과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여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보리와 잡곡 등의 곡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다음은 나트륨입니다. 물에도 나트륨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음식을 짜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관념으로 인해서 나트륨 또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싱겁게 먹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트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트륨은 사실 생명 유지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나트륨은 세포막 사이의 전이처와 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이며 이 세포막 전이 조절은 신경 자극 전달, 근육 수축, 심장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성인의 경우 안정 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소모량의 20 내지 4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압을 유지하고 포도당, 필수 아미노산의 이동 및 염소, 아미노산, 당, 그리고 물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70kg 몸무게의 성인 기준으로 체내에 약 100g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50%는 세포 외액에 존재하고 10%는 세포 내액에 존재하며 40%는 골격과 치아의 고형물로 존재합니다. 나트륨은 대부분의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먹을 일은 없지만 과다 섭취 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세포 대사 등에 관여하는 인체의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여 휴식을 돕는 성분으로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된 신경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도 하죠. 근육 운동을 도와 근육의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의 2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칼륨은 김, 콩, 쑥, 곶감, 아보카도, 마늘, 고구마, 바나나, 적상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약 3,500mg이며 칼륨이 결핍되게 되면 신경과 근육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의 경우 치아에 도포하게 되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산을 형성하는 활동 또한 막아줍니다. 또한 불소가 도포되었을 때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결합하여 치아를 보호하고 에나멜을 강화하여 충치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하루 3mg 정도 섭취가 적당하며 10mg을 넘으면 위험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불소의 양은 0.06mg 정도라고 합니다. 즉 물에 함유된 불소만 주의하면 되는데요. 불소 함량이 높은 물도 리터당 1mg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섭취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각 미네랄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이제 어떤 물에 얼마만큼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함량이 많은 것 탑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외의 지하수가 많았습니다. 스페인의 시에라 카졸라, 프랑스의 에비앙, 세르비아의 보다보다 순이었습니다. 칼슘 함량이 적은 것 탑3는 미국의 코나딥, 노르웨이의 이즈브레, 제주도의 삼다수 순이었습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것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의 딥스골드, 속초의 딥스블루, 천년동안 베이비워터 순이었습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적은 것 탑3는 노르웨이의 이즈브레, 캐나다 휘슬러, 노르웨이 보스 순이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양 심층수에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미국 코나딥, 강원도 고성, 천년동안 베이비워터, 강원도 고성, 천년동안 언더더시 블루 순이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빙하수가 나트륨을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즈브레, 캐나다 아이스필드, 캐나다 네베 순이었습니다. 칼륨 함량 많은 것 탑3는 천년동안 베이비워터, 강원도 속초 딥스골드, 강원도 속초 딥스블루 순이었습니다. 칼륨 함량이 적은 것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빙하수에 칼륨 성분이 없습니다. 캐나다 네베, 캐나다 아이스필드, 미국 클리어 알래스칸 글래시어 순이었습니다. 물의 미네랄 함량이 신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네랄은 음식으로 흡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물에 어떤 미네랄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가 보다는 어떤 종류의 물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의 종류를 선택한 이후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면 미네랄이 많은 물을 고르시는 편이 더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경우에는 많이 함유된 물이 좋으며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미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은 물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물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생수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는데요. 미국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11개 브랜드의 259병의 생수를
9개국의 19개 장소와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한 결과 대부분의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물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한국 생수의 경우 어떠한 브랜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지 혹은 검출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각 생수 브랜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증명된 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한 생수의 경우 네이키드 스틸워터, 아쿠아파나, 에비앙, 보스 생수의 경우에는 유리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피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은 하루 1.5 내지 2리터가량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수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온을 떨어뜨려서 면역을 교란시킬 수 있는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찬물을 넣어서 음향탕을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수를 구매하시는 경우 깨끗하고 흡수도 빠른 빙하수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은 미네랄 흡수가 비교적 잘 되는 해양 심층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나 유리병에 담긴 것을 그리고 기왕이면 미네랄 함량이 높은 생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건강과 피부 질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